뭐 어쩌라고 할 것 같으면요, 자진 하야가 답인 겁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훈TV입니다. 환율 미쳤습니다. 나라가 미쳐 돌아가기 시작했는데요. 이란도 이랬죠. 환율 폭등, 통화가치 붕괴가 일어나고 거리에 분노한 시민들이 뛰쳐나와서 정권 붕괴를 외쳤습니다. 자, 지금요, 한국의 원화가 공식적으로 1470원에서 1480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요. 해외 공항 환전소 창구에서는 벌써 2,000원이 훌쩍 넘는 숫자로 찍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보시면요, 이탈리아 환전소인데요. 한국 돈이 2,189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요렇다라는 거죠. 지금요, 여행 가보시면요, 원화 들고 오면 손해보는 나라, 이게 세계가 보는 대한민국이다라는 거죠. 자, 대한민국이 왜 이따우 상황에 직면했는지, 이게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 정권의 성적표다라는 것, 이 정권은 뭔가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깜빵을 피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았는데요. 무능이 드러나고 있죠. 6개월 차입니다. 6월에 이 대통령 자리에 앉자마자 9월에 14조 땡겨 쓰고요. 12월에 5조 땡겨 썼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땡겨 쓸지 모르겠으나 이 설 앞두고 또 미친 포퓰리즘 돈을 또 뿌려대겠다라고 합니다. 50만 원 민생 지원금 뭐 쿠폰을 또 살포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이거 그냥 죽이는 겁니다. 니 혼자 죽으라 라는 건데요. 정말 대한민국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정권의 성적표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과 얇은 영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좋아요 버튼 누르지 않으셨다면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6개월 차, 이거 도저히 더 진행했다가는 문제 있다, 이재명 탄핵시켜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2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서울 외환시장에서요, 원달러 환율이 1474원부터 뭐 시작됐다 중반대까지 지금 다시 올랐습니다. 연말에 외환당국이 달러를 퍼부으면서, 그러니까 국민연금 우리 노후 자금을 불태우면서 1440원까지 눌렀는데요. 새해가 되자마자 다시 원화 가치가 스스로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감하는 숫자는 더 잔인하다라는 거죠. 유럽 공항, 특히 이탈리아 환전소 가면요, 1달러에 2,000, 아까 말씀드린 그 금액이 찍힌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라고 보면요, 공식 환율이 1480원이다 라고 보면요, 이 해외 환전소의 스프레드, 그러니까 수수료랑 위험 프리미엄이 덧붙어 가지고 이 2,000원대를 넘긴다라는 거죠. 원화는 잘 안 쓰는 통화다라는 이유로 추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붙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뭐냐? 해외 시장에서 대한민국 돈의 가치는 똥값이다 라는 거죠. 자, 코스피는 사상 최고인데 정작 우리나라 돈이 싸구려 취급을 받는 기괴한 장면이 연출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쉽게 말해서요, 이재명 리스크다 라는 거죠. 자, 고환율은요, 미국이 금리를 안 내리니까 어쩔 수 없다, 이 한 줄로 끝날 문장이 아니다 라는 거죠. 지금 원화는요, 특이하게도 약한 통화가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구조를 봐야 되는데요. 자, 달러가 쌓여 있는데 그 달러가 전부 역풍이 되고 있습니다. IMF 분석을 보면요, 자, 한국이 보유 운영하는 달러 자산 규모가 국내 외환시장 규모의 25배 달한다. 자, 겉으로는 우리 달러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국민연금, 보험사, 기관 투자자들이요, 해외 주식, 채권에 박아둔 돈이다라는 거죠. 기업들의 미국 공장 설비 투자, 이게 또 한꺼번에 환해지 송금 투자로 움직이면 어떻게 되냐? 국내 외환시장은 그 물량을 감당할 그릇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냐라고 하면요, 국민연금은 주가 환율 급등 속에서 지금 긴급 기금 운영위를 열었습니다. 국내 주식 비중 그리고 환해지 전략을 다시 짜겠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 또 돈 때려 붓겠다라는 겁니다. 한국은행은요, 작년 12월에 환율을 방어해보겠다라면서 보유 달러를 시장에 풀었습니다. 외환 보역이 오히려 줄어드는 기형적인 상황을 만들었죠. 그리고 미쳐 돌아가는지 하는 총재는 1,500원이 위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IMF는 1,500원 위기다라고 말하고 있고, 한국은행 총재는 1,500원이 위기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말하겠다라는 것이 아닐까? 자, 달러는 많은데 그 달러가 우리 편이 아니다. 그 말은 언제든 환율을 더 흔들 수 있다. 이게 시한폭탄이다 라는 구조입니다.
자, 재미있는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요. 외환 당국이 연말에 구두 개입으로 환율을 억지로 꺾어가지고 1480원에서 1420원대까지 끌어내렸죠. 그 시점에 개인이 은행 창구에 줄을 서면서 달러를 사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12월 24일, 12월 13일 그 기간 동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라고 하면요. 대한민국 5대 은행이죠. KB국민은행,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고객들이요.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겠다라고 몰렸습니다. 그 금액이 총 얼마냐? 4억 8,081만 달러입니다. 이 기간에 하루 평균 환전액이 2,290만 달러였습니다. 지난해 일평균 환전액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같은 기간에 개인이요, 이 원화를 환전한 금액이 총 9,031만 달러, 일평균 환전액이요 430만 달러 수준이다라고 합니다. 단순한 계산 시 원화 수요의 5배가 넘는 금액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쭉쭉쭉 달러값 더 오를 거니까 지금이, 오늘이 가장 쌀 때다라고 해서 우 몰렸다라는 거죠. 자, 정부가 힘들게 눌러주면 뭐합니까? 국민들은 그걸 보고 싸게 달러를 싸는 날이다 라고 싶어가지고 우 몰렸다라는 거죠. 이상한 치킨 게임이 벌어진 겁니다. 자, 결국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달러 보험 판매 실태를 들여다보고 시중은행의 외화 환전 그리고 달러 예금 마케팅 자제를 직접 요청했습니다. 말이 좋아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했지만 그 한정액이 있고요. 그냥 개인한테 달러 바꿔주는 걸 참고로 막기도 했습니다. 자, 은행이요. 외화 예금 지급 준비금을 더 쌓는다라고 하면 이자를 더 얹어주는 등 달러 유입 속도를 줄이는 정책까지 냈다라는 거죠. 자, 한마디로 말해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달러 너무 사지 마라고 읍소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 하나만으로 봤을 때 지금 환율이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러 경제 기사에서 이제는 뭐 대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환율이 뉴 노멀 시대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요. 환율이 1,400원대 그냥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 위험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환율이 더 뛰면요. 수입 물가, 에너지 가격, 식량 당연히 뛰겠죠. 우리 장바구니 후덜덜해질 겁니다. 한국은행은요. 금리 못 내립니다. 고환율 상황에서 금리를 내린다라고 하면 원화 가치는 어떻게 더 폭락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출 금리가 다시 꿈틀거리면서 서민과 자영업자 이자 부담이 더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IMF 때의 공포가 다시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게 수출이 좋다 이런 말로 덮어질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3중고에 우리가 초입에 서 있는 겁니다. 이란 사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통화 가치 바닥을 쳤죠. 4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자, 시장에서는요. 이란의 돈이 완벽히 쓰레기였습니다. 거리로 쏟아 나와서 시민들은요. 정권 퇴진을 외쳤죠. 핵심이 뭡니까? 통화 가치는 정권의 도덕성과 직결된다라는 거죠. 부패한 권력,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무책임한 재정과 미친 포퓰리즘. 이게 이란의 얘기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도 이렇습니다. 부패한 권력, 국제사회 고립, 그리고 미친 포퓰리즘. 지금 한국의 원화가 이란처럼 이렇게 뭐 폭주 단계는 아니지만요. IMF가 한국의 환 리스크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노란불 아니고요. 빨간불 켜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진짜 문제는 뭐냐? 정권의 태도입니다. 자, 지금 이 정권이요. 야당 시절일 때 어땠습니까? 1,400원 됐을 때 전 국민의 7% 재산이 날아갔다. 이거는 국가 뭐 부도 사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지들이 정권을 잡고 1,400원 찍고 지금 1,500원은 찍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입을 닫았습니다. 뻔뻔하죠? 뻔뻔하면서 한다는 말이 수출에 도움이 된다라는 헛소리 짓거리고 있고요. 개딸들 동원해가지고 국격이 올라서 환율이 오른다라는 골빈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란 망가질 때와 별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고환율의 본질은요. 반미 친중 노선으로 동맹을 갉아먹고 있는 이재명 정부 때문입니다. 미국에는요. 관세, 온풀법, 안보 이슈로 이미 찍혔습니다. 자, 루비오 국무장관이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억압하는 이 온풀법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라고 경고를 날렸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이거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있죠. 자, 국내에서는요. 적자 재정과 포퓰리즘으로 나라 살림을 풀어헤쳤습니다.
또 50만 원 지금 민생 지원금 뿌리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부 요약해보면 뭐냐? 환율 빵꾸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정권이 스스로 벌려놓은 국제적 신뢰 점수표다라는 거죠. 냉정하게 말하면요, 이거 낙제에 가깝습니다. 이재명 정부 리스크다라는 거죠. 이게 그냥 그래프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보호환율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리면요, 이 대출이자 자영업자들 운영자금 이자 더 길고요, 더 무섭게 남깁니다. IMF를 돌아보면요, 세상 끔찍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으로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요, 외부 요인 탓이다, 서학개미 탓이다, 달러 사재기 탓이다, 외국 유학생들이 많아서 그렇다, 외국 여행 자제하라, 이런 식으로 남 탓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요, 통화 위기, 정권 위기로 가는 전형적인 패턴이다라는 거죠. 지금 이 정부가 해야 되는 게 191만 원짜리 노동신문 사가지고 국회에 비치하고, 뭐 중국에서 북한 통해가지고 대한민국까지 오는 철도 닫겠다라는 이런 헛소리 집어쳐야 되는 겁니다. 50만 원 뭐 민생 쿠폰 뿌리겠다, 이거 다 집어쳐야 되는 겁니다. 재정, 외교, 안보, 노선 전면 수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럴 마음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고 똑같은 말 할 겁니다. 뭐 어쩌라고. 자, 역사가 냉정하게 심판할 겁니다. 이 정권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가 한 번 더 깊이 상처를 입게 된다라는 거죠. 뭐 어쩌라고 할 것 같으면요, 자진하야가 답인 겁니다. 역사에 재짓지 않기 바랍니다. 이재명 탄핵만이요, 지금 대한민국 그나마 여기서 멈추고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행동하지 않으면 악의 편이 되는 겁니다. 보수 정당의 재건과 정권 교체를 이뤄낼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 당원가입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목소리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한 싸움의 각오인 윤 어게인도 많이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윤TV였습니다.